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조금 덜 춥네요. 네,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더 좋은 HBM 더 많이 필요해진다. K반도체 투톱 생산 능력 확대 총력이다. 어제 이 표를 먼저 보시죠. 어제 젠슨 황 CEO가 나와서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했던 거는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었고,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요,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, AI 거품론을 젠슨 황이 만약에 좀 걷어줄 수 있을 거예요. 사실 이 부분이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보여주신 이 표가 HBM GPU 의 탑재 현황,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늘어납니다. 일단 HBM의 탑재 수가 8개에서 12개. 이제 내년부터는 HBM4로 넘어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보 계획.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? GPU 잘 나간다. 근데 그 GPU에 HBM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현재 블랙엘 기준으로 60%, 그다음에 루빈 기준으로 넘어가면 일단 시장은 40%인데 결국은 또 60% 이상 이렇게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. HBM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. 젠슨 황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자, 두 번째 표에 있는 생산 능력 확보. 지금 뭐 다 쇼티지죠. HBM 쇼티지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, 그 다음에 올 들어서 레거시 디램들 쇼티지 늘어나고 있고, 내년 뭐 낸드까지 그렇죠. 내년에는 디램 쇼티지가 더 심해질 것이다.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쇼티지라는 거는 결국은 수요가 공급을 더 많다.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.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가격, 즉 P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,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죠. 지금 뭐 내년 영업 이익이 뭐 70조, 80조 대,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나만 도 110조를 넘을 거다,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판이니까요. 지금 이상만 본다면 내년에도 P 때문에 P 플러스 Q,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. 자,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된 팩트들이죠. 근데 오늘 이제 뉴욕 시장 상황을 보면 어제 젠슨 황 CEO가 한 얘기만 가지고는 AI에 대한 이 고점론, 거품론, 우려 등등 이게 말끔히 가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. 오늘도 나스닥이 2%가 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, 결국은 AI와 관련된 이런 노이즈가 어제 젠슨 황 CEO의 언급, 또 엔비디아의 실적만 놓고 봐서는 별로 가시지 않았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이거는 뭐냐? 심리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. 많이 올랐다라는 거,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새로운 거 없니? 뭐 이런 거죠.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는 상황에서,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이거 말고 뭐 딴 거 없나라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 돈은 엄청나게 좀 많기 때문인 거죠. 우리도 지금 이 대기성 자금들의 돈이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, 신용요자금도 여전히 조금 주춤해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AI와 또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이 포트에서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타이밍이냐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. 오늘 뉴욕 시장은 그런 거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,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두 번째 가보죠. 사실 외국인은 이미 10월부터라고 보면 되죠. 10월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거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달 들어서 더 유난스럽죠. 이번 달에 좀 외국인이 10조 넘게 팔았는데 10조 중에 8조가 두 종목입니다. 하이닉스, 그다음에 삼성전자. 하이닉스 6조 넘게, 삼성전자 2조 가까이 합쳐서 두 회사 8조 넘게 팔았습니다. 주가는 뭐 여전히 잘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.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하이닉스, SK,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이유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, 사실 이것 말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. 많이 올랐으니 올 들어서 하이닉스는 2배 이상, 삼성전자도 지금 한 60-70%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.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고 다른 걸 좀 들어갔다가 또 좀 이제 가격이 좀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네, 뭐 리즈너블하래, 그러면 이제 다시 뭐 이런 식의 강세장에서의 어떤 그런 이 징검다리, 이 계단식 어떤 그런 상승세가 다시 가지 않겠나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
도대체 외국인의 이런 행보의 특징은 반도체만 산 게 아니라 조방 원전,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도 같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그럼 뭘 샀느냐라는 거죠. 그동안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소외됐고 그래서 주가가 별로 안 올랐고, 그런데 펀더멘탈은 좋고 또는 턴어라운드하고 이런 쪽입니다. 바이오 중에서 뭐 셀트리온,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그 MLB 이 기판 쪽, 그다음에 LG CNS 이쪽은 그 AI 반도체 AI 인프라 쪽에서 좀 이 공조 쪽이죠. LG 화학,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을 지금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. 결국은 업황도 업황이지만 개별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. 실적도 좋아지고, 그다음에 특히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턴어라운드와 관련된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좀 외국인들은 주시하고 있다. 근데 역시 또 일정 시간 좀 지나가다 보고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좀 오르다 보면 또 반도체로 다시 뭐 매기를 집중시킬 수 있겠죠. 지금은 외국인은 적어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니다,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전력기기는 근데 외국인들 여전히 되게 좋아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이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인데요. 뭐 퍼센티지가 46%, 29%, 37%입니다. 요즘에 보면 특히 LS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요. 효성중공, H현대일렉트릭은 그래서 북미 쪽 또는 국내 쪽의 생산 캐파를 좀 대폭 늘리고 있는데, 효성중공업은 이 테네시 멤피스에 있는 공장을 확대 추가 증설을 해서 내년에 말까지 50% 증산할 준비를 하고 있고, 뭐 그렇게 되면 대단하죠. 이미 효성중공업은 미국 내에서는 넘버1입니다. 변압기 고압 변압기, 초고압 변압기 쪽은. H현대일렉트릭도 미국하고 미국 엘라바마 공장도 증설하고 국내 울산 쪽도 공장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. LS 일렉트릭은 배전 쪽, 이게 전기를 나눠주는 거죠. 이 배전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,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그 변압기가 대미 수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120%가 증가를 했고요. 전체 수출액 중에 58%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는 유럽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전력기기는 그래서 조방원전 중에서도 현재로서도 가장 모멘텀이 살아있다,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고배당주 얘기를 좀 하죠. 최근에 이데일리에서도 그렇고 국내 미디어들이 이제 이 고배당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확실한 이제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배당수 분리과세 좀 차근차근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. 자사주 소각안도 아마 연내에 입법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이 두 가지 빅 이슈가 좀 되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제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,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제 큰 고비를 넘어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시장이 확실히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, 이 표는 고배당 ETF 일주일 수익률입니다. 이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고배당주에 대한 시장에 관심도 많고, 수익률만 괜찮은 게 아니라 돈도 좀 계속 고배당주로 좀 많이 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, 앞서 말씀드린 정책 수혜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게 또 아니고 제도 쪽에서 좀 디테일한 제도 개선이 좀 있는데요. 이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기 때문에,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세금 계산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하고 뭐 이 개별 기업들의 이 그 어떤 분리과세 대상 되냐 마느냐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이 펀드만 사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,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, 이런 기대감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머니 무브라는 거는 딴 데 많이 가 있던 돈이 이쪽으로,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. 지금은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좀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돈을 담아둘 수 있는, 그러면서도 꾸준히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배당주 같은 거, 이게 참 좋죠.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이런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,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, 원하고 있는 머니 무브까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,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어쨌든 고배당주는 지금 뭐 요즘 같은 때 딱 지금 조금 더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분산되는 상황이니까 적절하게 좀 봐야 될 대안 중에 하나다,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